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박수가 힘찬데요. 이렇게 즐거운 얼굴로. 자료 끝나서 즐겁죠. 우리 컴콜 있죠. 30분 내로 끝내야 돼요. 35분까지 가능합니다. 아, 안 되구나. 뭐 이렇게 35분까지 하려고. 네. 아까 신종팀이랑 얘기를 나눴고, 네. 내가 요즘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목이 염동찬 우리 퀀트 포트폴리오 팀장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업종 전략 잘 안 맞을 것 같고. 아, 네, 맞습니다. 그냥 각계격파. 아, 네, 내년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근데 한마디로 이 말이 마음에 드는데 이해하시죠? 소의 꼬리를 잡기보다는 네. 닭의 머리를 잡아내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 소리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실적은 일단 현재 눈높이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조금이야 훨씬 낮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177조? 당신 이렇게 솔직하지 않게 방송해? 아, 그러면 너무 방송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너무. 아, 근데 하향 조정 투박... 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실적 일단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간 실적 조금 내리고 연말에 낮추고 내년도에 낮추고 하면은 내년도로만 보면은 뭐. 어쨌든 왜 낮춰줘야 된다고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주가 역시도 연간으로는 상승하겠지만 내년도에 뭐 상승폭은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이 시장의 이 방향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업종 전략이 잘 맞지 않거든요.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업종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무슨 종목이 업종이 될 거야. 뭐 교조적으로 막 이럴 때 아니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요만 캔슬 좀 할게요. 제일 급물해야 되는 거 내년에. 네. 어설프 책한권 읽고서 금리 상승기에는 네, 업종으로 대응하면 가치주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뭐 과거에 보면 무슨 우라가미 군요 책한권 읽고서 실적 장세로 가니까 뭐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굉장히 마트업 스타일 장이 왔어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정색하고 말할 때는 좀 믿고 좀 신뢰하고 그래도 내가 짬밥이 있는데 좀 그거에다 삽질들 하다가 이제 어먼짓 하게 돼요. 왜냐면 아까 속꼬리가 뭐냐면 어멍게 주도 업종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온갖 잡주들 들어가면 그렇죠. 큰일 납니다. 이게 안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 종목이 잘 가면은 그 종목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각계격파로 다 봐야 돼요. 네네네. 그 얘기를 좀 이게 굉장히 성장성 있는 산업인 것 같았는데도 이렇게 안 나온 데는 종목들은 있을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장이라는 게 내년도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연도로별로 보면은 2015년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5년이 어땠냐면은 2014년에 비해서 연간 실적 자체는 올라갔는데 연초 대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밀렸고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는데 중소형주가 난리치면서 이렇게 코스닥은 굉장히 강했고 그랬던 시장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굉장히 한국의 성장성을 대표하는 업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약 바이오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당시까지로는 이렇게 성장성이 있을 줄 몰랐던 업종이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게 내년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41페이지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내년도 전망치가 177조 원입니다. 177조 원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17년이랑 비슷해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올라올 때였거든요. 이때 코스피 최고점이 얼마였느냐? 한 260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2017년, 2018년 그 사이에 있다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멀한 경우라면은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한 2600에서 2650 정도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유동성이나 정책에 대한 힘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내년도 그렇게 세게 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그 숫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숫자조차도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순위 보면 네. 우리가 과거 역사가 고점이 2600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가 131조였어요. 맞아요. 그때보다 수익은 오히려 더 낮게 추정치가 잡혔습니다. 지금 추정치가 이렇게 맥스값이 나왔는데 120조예요. 네. 나는 100조 정도 나온다 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제 100조 정도 보면 제 순이익 120조 컨센트 높은데 이익은 주가를 이미 다 땡겨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한국 애널리스트들의 특징인데 정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게 좀 강해요. 뭐 물론 그 43페이지에 있는 그림 58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데이터기는 한데 연초 대비 12개월 포워드 EPS로만 보면은 한국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EPS가 올라간 유일한 그 두 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공이랑 한국 두 개만 이익 추정치가 좋은 줄 알겠는데 너무 낙관하고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한 거라든지 그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된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황이 나았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이익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안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란 말이죠. 이런 경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 그 경제나 실적이 뭐 최악은 지났지만 반등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게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은 이유를 좀 낱낱이 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 이익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포워드 EPS라는 거는 2021년과 2020년의 이익 추정치를 이렇게 가중평균한 건데 3월에 비해서 그 내년도 2021년 실적의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앞에 거 들어오니까 좋은 게 너무 좋으니까 높아 보이는 거죠, 뭐.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44페이지에 있는 차트 4개 이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의 이익을 볼 때 매출액과 이익률을 봅니다. 왜 이런 거를 하냐면은 매출액에서 뭐 여러 가지를 더 추정을 하면은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해야 되는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틀려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예상치랑 실제치 간에 괴리가 크지 않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차트 두 개가 왼쪽에 있는 게 연초 그 EPS랑 연말 EPS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연초 SPS랑 그 매출액이랑 S는 세일즈니까 맞습니다. 매출이죠. 네. 주당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은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SPS랑 같이 보는 게 순이익률입니다. 결국에는 매출액에다가 순이익률을 곱하면은 순이익이 되는데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아래 편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 추정치는 믿고 순이익률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순이익이 높게 추정되어 있느냐 낮게 추정되어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림 63번 보면은 이제 내년도랑 내후년도 순이익률 추정치가 있는데 20년도 내년도 순이익률이 정말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직각에 가깝게 올라가요. 21년보다 22년 순이익률이 오히려 낮게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내년도를 너무 낙관적으로 매출액에 비해서 순이익 개선을 너무 빠르게 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이 나오는 정도로 것 같고요. 상황이 좋아질까요? 내년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뭐 엄청 하하하면서 난 제가 굉장히 잘 좋게 말하지만 연말에 최근에 이 기대값에 포함된 낙관적 기대값이 언제 어떤 식으로 조정될 거냐가 내년 증시를 읽는 키포인트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당신이 쓴 글대로 탐탁치 않은 상황이에요. 탐탁치 않네요. 예, 뭐 물론 올해 여러 가지 비용 줄어났죠. 내년도에 매출 개선되고 이 비용 줄어있기 때문에 수익이익률이 튈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 그 실적 한국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였던 2017년, 2018년 이럴 때까지 이익률이 개선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개선은 맞으나 그래서 현재 눈높이까지는 올라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차트는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메인 차트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실적과 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EPS랑 코스피가 굉장히 유사한 방향성을 보입니다. 과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코스피고 하늘색 선이 12개월 포워드 EPS예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12개월 포워드 EPS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년과 내후년의 EPS를 이 가중평균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추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내년도 12개월 포워드 EPS가 현재 추정치 기준에서 어떻게 바뀔지가 나와요.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년 말에 EPS를, 그러니까 내후년 EPS를 반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물론 내년 이익 추정치가 더 올라간다면은 코스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 기대를 많이 반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금 탐탁치 않다. 좀 이게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요. 뭐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는 있는데 50페이지까지 보면서 이제 종목 대응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건너가는데? 아, 뭐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가 한마디로 싸지 않다. 뭐 그겁니다. 그래 15분이니까 그래. 네. 이 차트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코스피 200에서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랑 이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랑을 해놓은 거예요. 5개 기업의 영업이익이랑 5개 기업의 영업이익 비중. 이게 뭐냐면은 기업 실적이 좋아질 때 5개 기업의 영업이익 비중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라고 하면은 한국은 늘어납니다. 그치. 실적이 좋아지면은 뭐 중소형주도 좋아지겠지만 이 상위 기업들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요. 근데 이게 안 맞았던 때가 딱 한 번 있었던 게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 2010년 이후에 두 번째로 방향성이 반대로 갈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실적 개선을 너무 세게 잡아놨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대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가던 대로 이익은 개선되겠지만 상위 5개 기업의 비중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치는 내년도에 실적이 개선되는데 상위 5개 기업보다는 중소형주의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강하게 개선될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는 거죠. 기대값이 좋구나. 그렇죠. 기대값을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하게 높여놓은 그러니까 거죠.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쫓아온 사람들이 꽤 됐으니까 계속 기대값 하면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 생각보다 우리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많이 봐야 되죠. 많이 봐야지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중소형주가 강한 흐름을 보일 때 특징이 기대값 좋을 때 내년이에요. 네. 뭐 일단 추정치 자체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어쨌든 뭐 실적 자체는 개선되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너무 기대값이 높은 거는 조금 줄여야 되는 거는 맞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약간 좀 하향 조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요, 그림 74번 보시면은 이 상위 영업이익 5개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 중소형주 성과 보면은 상위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날 때 중소형주가 좋습니다. 이거 되게 의외죠. 실적 자체는 실적 상위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중소형주가 좋아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네? 기대값이 좋아져서. 그것도 그렇고요. 실적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렇지. 중소형주가 더 베타가 높은 겁니다. 실적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형주가 조금 더 좋을 거고, 물론 이 기대치는 약간 낮춰야 될 겁니다. 레벨 자체는 올라가고 기대치는 좀 보다는 아래에 실제 실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중소형주는 좀 좋아질 거다. 76번 그림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거 되게 재밌는 차트인데, 과거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어요.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시장이었는데 중소형주는 잘 안 되는 시장이었죠. 이때 특징이 뭐냐면은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시면은 연간 수익률 보면은 코스피 200 수익률이 12%였고요. 연간으로. 코스피 수익률이 7.67%인데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딱 중간 100등 정도 한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8%였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떨어지는 거예요. 체감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잘 잡으면은 체감지수 자체는 이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에서 51페이지를 내용 프린트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서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이해 안 가시는데 저희 보러 어렵게 네네, 받아들이기 어려울 그러니까 시기 부분도 어렵다고 있어요. 생각하시지 말고 이해 갈 때까지 들어보시고 혼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여서 제가 한 번 들어서 이해하면 그렇게 쉬운 거게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럴 땐 대형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네네네. 예. 하여튼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내년 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종목장이기 때문에 종목 잘 잡고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시장 이기기는 뭐 나을 수도 있는 재밌는 그런 장이죠. 상황이다.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 게 제한적이겠지만 체감 지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거조차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제일 화려할 것 같으니까 지금 잘해야 돼요. 11월, 12월 달에 이런 중소형주를 남들이 코스닥 안 된다고 집어 던질 때 잘 잡아놓으면 1월, 2월에 해피하지 않을까? 네. 자, 이제 54페이지 아까 얘기하셨던 속꼬리 닭머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몇 개 정도 쓴 거죠? 뭐 데이터 쓸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다 갖다 쓴 뭐 거지. 그렇기는 한데요. 뭐 업종이 26개 정도고 뭐 업종별로 종목 5개 이상씩은 넣고 그다음에 뭐 기간은 10년 정도 했으니까 완전 뺑이 쳤죠.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아주 멋진 컨테요. 척 하는데? 알았어. 합시다.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요. 이게 퀀트들끼리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가는 업종에 못 간 종목을 선택하는 전략이랑 못 간 업종에 가는 종목을 선택하는 전략이랑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긴 상황에서는 가는 업종에 못 간 종목을 사는 전략이 맞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좀 박스권에 있거나 전체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거나 기대값이 둔화되거나 이러한 구간에서는 못 간 업종에 그 간 종목이 더 낫습니다. 저는 이걸 소랑 닭이랑 비교했는데요. 소의 머리라는 거는 이런 거겠죠. 잘 간 업종에 잘 간 종목. 소의 꼬리라는 거는 잘 간 업종에 못 간 종목. 닭의 머리라는 거는 못 간 업종에 잘 간 종목. 닭의 꼬리는 못 간 업종에 못 간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성과로 보면은 제일 좋았던 거는 소의 꼬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닭의 머리. 그 다음에 뭐 소의 머리나 닭의 꼬리는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차트에 나와 있는 게 그거고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55페이지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페이지 넘겨주세요. 넘어갔다. 네,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차트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 하늘색 선 그 그림 83번 아래쪽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그림 83번인데요. 파란색 선은 코스피고요. 하늘색 선은 소의 꼬리 전략의 수익률과 닭의 머리의 전략의 수익률을 나눠준 겁니다. 이게 올라가는 국면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는 업종에 못 간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고 떨어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못 간 업종에 가는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인데 코스피 방향성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구간에서는 업종 전략이 잘 맞습니다. 그쵸. 잘 가는 업종에 못 간 종목을 따라가면은 그 종목으로의 차례가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 뭐- 네이버 카카오가 그쵸. 그럼 커뮤니케이션가 못 간 뭐 소프트웨어 하면 뭐 되고. 있어? 그래서 보통 이거였던 거죠. 굿 인더스트리의 배드 컴퍼니. 컴퍼니가 배드 인더스트리의 굿 컴퍼니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쉬운 장이거든. 그쵸. 그건 쉬운 장이죠. 올해가 쉬운 장이었거든. 어떤 근데 업종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업종 간에는 의미가 없고 못 간 업종이라도 종목이 간다면은 그 종목이 손이 안 갈 수는 있어요. 이거 왜 올라가? 하는 종목들 그런 게 따라가야 많단 된다는 말이야. 거죠. 그게서 무슨 이거 갖다 정책 테마 이렇게 했다가 낭패 보는 게 그건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거기서 두드려 맞는 거고 네. 전혀 생뚱맞은 것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뜬금없이 막 해운주 움직이는 것도 나오고 그런 맞아요. 그런 징후가 드디어 시장에 나온 거기 자, 때문에 보면서 이 업종은 안 되는 업종이야 라고 생각을 잘못하시면은 내년에 진짜 대응하기 힘들어지실 겁니다. 업종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안 되는 시장이 버려야 되는 되는 시장인데 이거를 수없이 떠들고 다니는데도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니까 네. 되게 흥미로우면서 되게 지금 머리 아파하거든 지금. 제가 봤을 땐 내년에는 어. 약간 젊은 매니저들이 훨씬 잘하는 장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젊은 업종 매니저가 사이클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내년에는 조금 이런 힘드실 거예요.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콜했는데 기아차를 질러야 되는 거였지. 예를 들어서 네. 그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니까 갑시다. 네, 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연초 대비 이익 추정치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그 해에 따라서 이 닭의 머리가 좋냐 이 소의 꼬리가 좋냐 이거를 정리한 건데요. 56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겠어요? 예. 네, 이번에는 사인 맞으셨네요, 두 분이. 어쨌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닭의 머리를 따라가는 전략이 좀 더 잘 맞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2015년이랑 비슷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비해서 올라갔지만 이익 추정치는 연초에 비해서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2014년에는 거의 뭐 연초 대비 20% 이상 하향 조정됐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약간 덜 하향 조정이 됐었던 해거든요. 그만큼 내년이랑 상황이 비슷한 거죠. 2020년 실적 보세요. 연초에 실적 120조 대 얘기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160조 원 정도는 얘기했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하향 조정됐죠. 내년도 하향 조정은 되겠지만 올해처럼 코로나에 대한 이 이슈를 다 때려 맞은 것처럼 하향 조정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은 늘어날 거고 눈높이는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업종 전략보다는 종목이 좀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종 전략보다는 종목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종목들 쫙 있는 건 표로 보시고. 네. 이걸 다 자꾸 종목 얘기하면 너무들 막 종목 뭐가 좋은 거예요, 막 이러니까. 오, 25분입니다. 이거 잠깐 뒤에 뭐 테마 얘기도 써놨는데 뭐 우주항공 테마랑 배당주 써놨는데 배당주만 말씀드릴게요. 네, 맞죠. 네. 63페이지로. 네, 63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결국에는 실적이나 종목 이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장성 있는 산업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우주항공 산업 말씀드렸고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렸었던 게 따로 이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이 배당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2월 정도 되니까 금리는 낮고 하면서 배당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물어봤어? 당연히 내가 놀란 게, 네. 난 이리온을 보면서 네. 클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올리는데 클릭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전변승 연구원이 저번에 은행주 바이코를 네네네. 세게 했거든. 왜냐면 그날 제 은행주 다 모아놓고서 그 바닥선을 확 낮춰도 거의 배당 수익이 5% 이상 나오더라고. 네네네. 그리고 나는 이게 야, 이 정도 말해주면 사람들 막 엄청 열광하겠지 하고 올려. 그럼 막 클릭 수가 몇천 개밖에 나 아무도 안 봐. 그리고 댓글도 하나도 없어. 저번에 내가 남들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우혜영이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아유, 혜영 씨 잘하죠. 내가 혜영을 데리고 얘기하다 내가 전날 어떤 일을 연준 듣고 나서 아침에 그래도 나름대로 통화를 좀 오래 했던 친구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거든 그날. 그래서 이제 야 이게 금리 쪽이 결국 움직인다는 게 의미가 뭘까 막 하면서 결국 뭐 어떻게 더 금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약간 단기의 갭이 있는 거지 가치가 좀 움직이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방송이었는데 그거 역시 인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인기 좋아하는 거 이런 거야. 이제 막 환경 테마가 있으니까 막 어떤 종목 얘기해가지고 막 하면 막 그거 야 이게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골격을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내년부터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내가 엄청 짜증냈던 게 뭐냐면. 바이든이냐 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를 했고 막상 어제 백신이 나왔더니 또 난리가 난 거야. 이것 때문에 올랐다 뭐부터 해서 뭐 그걸 누가 알아. 중요한 건 그 뒤에 시장이 미국은 당연히 이제부터 법인세가 올라가니까 낮춰지니까 올라가니까 기업이익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출렁이겠죠. 네. 나머지 나라는 뭔 상관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나라는 기대값이 좋아지는 타임이니까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던데 방송은 그래서 녹음도 안 해버렸어. 왜냐면 해봤자 또 막 그냥 그랬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거는 오늘 거는 왜 이렇게 더 세게 말하냐면 걱정돼서 내년에 올해처럼 그냥 쉽게 내가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거 올렸는데 그 코스탈리가 그런 말 했었거든요. 네. 그냥 함부로 처음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하여튼 초반에 돈 벌면 망한다고. 아니 뭐 그런 표현 올려놨으니까 뭐 괜히 올려다 욕먹었는데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어제 이거 쓴 건데 사람들이 왜 올렸는지 모르는데 당신 자료 보고서 올린 거야. 근데 결론 내려줘요. 배당 성장 좀 뭐. 네. 어떤 얘기냐면은요. 내년도에 시장이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서 좀 대응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중위험 중수익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배당주 말씀하셨던 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배당은 막상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주가 자체가 깨질까봐 이게 걱정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는 배당 수익률 높은데도 이렇게 바로 액션 안 하는 경향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 배당이라는 경우는 이 우려하는 게 나중에 기업 실적이 줄어서 지금 배당은 주지만 배당이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지면은 양빵으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양빵? 이런 말 써도 되나? 난 더 심한 말도 있었어. 그냥 막 하기로 했어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건데 그렇다면은 좀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느냐라는 걸로 매출액과 순이익과 이 그 DPS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는 기업들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름답게까지 찾아. 지금. 네, 계속해서 뭐 이익이 당연히 재미없는 기업들이 그냥 많죠. 말고 염소 프로덕클러가 저기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매출 늘고 네. 이 기대값 좋아지는 거는 계속 자주 언급해줘. 네네. 배당도 늘고. 어쨌든 이거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림 65페이지에 있는 그림 97번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매년 이제 사업 보고서 나왔을 때 매출액을 4년 동안 늘어났고 영업 수익도 4년 동안 늘고 이 배당금이 늘어났던 종목들의 연간 성과를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 져요. 올라갈 때는. 근데 시장이 박스권에 있거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무조건 코스피 수익률은 이깁니다. 내년도 코스피 성과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인덱스 자체가 올라갈 룸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중요한 중수익 기업들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잘 해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하우스비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아침에도 모닝미팅 때 섹터들한테 요구했던 거는 이런 분야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자꾸 카테고리화 시키거나 테마화 시키는 건 전 질색이고 지금 치료한 내년은 특히요 안 됩니다. 숫자 보고 가야 돼. 네. 숫자 보고 가는데 숫자가 그냥 엄청 좋아진 레벨보다는 상반기는 기대값 방향을 보는데 작업을 해보니 정말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야 저렇게 살 것들이 넘쳐나는데 내 기준에는 저렇게 시장에 대해서 뭐 이게 불안하다 저게 불안하다 왜 저러는지 난 모르겠다니까 지금 며칠째 그냥 그 백신 나왔더니 또 어제랑 또 난리야 지금 막 또 막 그러더라. 아니 뭐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떱니까 뭐 그랬는데 왜냐면 자꾸 시장을 내가 큰 결정 인과관계를 찾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야. 약간 업종 전략을 가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업종 전략을 하려면.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잘 맞을 때가 많았죠. 근데 그렇게 내년은 그런 시장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자료에서 무엇보다 50페이지, 51페이지 내용 프린트 하셔가지고 궁금하시면 다음에 염동찬 연구원이 계속 한번 업데이트 해주고 왜 지금 이 골격을 딱 머릿속에 갖고 가야 시장에 대해서도 뭐 오늘 좀 빠졌네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굳건해지는데 주식 그냥 아무거나 들고 가다 또 큰일 나거든 올해랑 다르게. 내년에는 잘못 손절매 안 치는 종목 잘못 나오면 그냥 골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자꾸 잘못된 미신 중에 하나가 주식 사서 물리면 들고 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정색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 기왕 하기로 한 거 유튜브 우리가 계속 이거 뭐 이제 더 직설적으로 솔직히 말하자. 뭐 이걸 얼마나 우리가 더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얘기했는데 이게 뭐 당연히 이런 거 얘기하면 별로 관심은 없지만 좀 만약에 같이 고민해온 사람들이라면 프린터 뽑아서 네.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저는 이해 안 가는데요. 이해를 못 하는 게 문제죠. 이해가 안 가면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자기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되게 힘든 게 내년 시장이니까. 그래서 말투가 좀 이럴 때는 제가 흥분하기도 또 거칠어질 때는 나름대로 제가 그냥 더 대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니까 또 갑자기 하여튼 또 기분이 약간 상하셨다면 오해하시지 말고. 아유 힘들다. 하여튼 어차피 저희 1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너무 마지막 인사말. 네? 내년 어떤 장이야? 내년이요? 인덱스 투자자는 힘들고 잘하는 투자자는 아름다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름답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